어저께 박상학 선생님한테서 들었던 그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아이들하고 만나서 구현해내는 구현해내는 방법이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린이 철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대강 계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철학하는 김혜숙이고요. 조금 더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자, 비디오 켜신 분 많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유신말, 유신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유신 정권의 말에 철학연구회라는 동아리를 하러 학교에 다니던 서울 교대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아리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안양천 뚝 아래에 천막에서 대부분 다 사는 겨울에도 양말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오는 이미 시들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초보 교사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1981년에 철학연구회, 그러니까 제가 철학연구회라는 서울교대 동아리를 다녔는데 그 연구회에서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인 철학교육 스타디라는 게 결성이 됐어요. 야, 이게, 너희들 다 현장에 나갔더니 교육하는 게 녹록치 않고, 마음 아픈 게 많지. 그런데 철학 교육이라는 걸 한대, 미국에서. 우리 이런 거 공부해보면 어떠니? 그게 뭔지. 라고 해서 그런 철학 교육 스타일이라는 게 결성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 반가웠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의 좋은 수업,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교사였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교사였고요. 포기할 수 없었던 교사였고, 그리고 철학교육 스타디를 하면서 이제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구형 방법을 만나서 어제 박사학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거다! 싶었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먼 길을 걷게 된 그런 먼 길 앞에 섰던, 그런 교사고요. 그 후로 45년? 45년 동안 지금까지 어린이 철학과 철학적 탐구 공동체, 줄여서 제가 그냥 철탐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좋은 교육에 내가 하고 싶은 좋은 교육의 중심에 두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강의하러 다니고 또 책도 쓴 현재는 퇴직 교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철학하는 교실이 많아졌으면 하는 꿈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여기 보면 어, 저랑 오랫동안 함께 이 공부와 실천을 같이 해온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 처음 오늘 뵙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무척 설레고 있는, 저 곧 할머니 됩니다. 저희 둘째 며느리가 4월 달에 아기를 낳아서 할머니가 될 곧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좀 공식적으로 저를 소개하자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 25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어린이 철학으로 어, 취득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어린이 철학 교육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PC 어저께 들으셨죠? 박상욱 선생님한테. 에, 매튜 린맨과 앤 샤프가 어린이 철학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그러니까 어린이 철학 진흥원 뭐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낸 철학 교재 그 철학 교재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도서들을 번역했는데 작년에는 고맙게도 더 나은 사고를 위한 교육이라는 앤 샤프의 책과 아이들과의 철학적 대화라는 가렌 매튜스의 책, 요거를 번역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론 수업 레시피, 철학 수업 레시피, 생각하는 교실, 철학하는 아이들 등 몇 개의 책을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과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수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어린이 철학 교육학회의 부회장이고 서울교대 어린이 철학교육센터 부센터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철학이라는 말만 붙으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끼어가지고 막 머리를 부비적거리고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한 시간 반 시간 정도 이제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할 김혜숙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요런 사람입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계략이라는 꼭 계략 그러니까 계략 꾸미고 이런 것 같은데. 철학적 탐구 공동체 계략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6가지의 순서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라는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그 다음 그 전제와 특징은 뭔지, 그 다음, 기본적인, 수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수업을 이끄는, 동력은 뭔지, 뭐가 그 수업을 진행시키는지, 그 다음,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준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시간 되면 소감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순서로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어제 이제 박상학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야 되겠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어 그냥 잠자기 전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이런 그 화면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냐면 AI의 IQ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랐던 그 제목이 뭐였냐면 AI의 지능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거를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저녁 때 자려고 하는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막 구글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5월에는 AI가 지능이 100이 안 됐어. IQ가 100이 안 됐었는데 1년 됐나? 1년도 안 됐구나. 1년도 됐는데 작년 4월 달에 AI 중에 가장 높은 AI의 지능이 요게 지금 정확하게 13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이 안 됐던 인공지능이 올해 136까지 된 거고 이 136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1%도
여기 안에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저기 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잠깐 봤던 책이 떠올랐어요. 요 책이거든요.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서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온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때 많은 과학자, 뭐 그런 사람들이, 에이, 절대 이런 거 안 와. 이거 무슨,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음모론이다.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음모론이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다 그랬었어요. 이런 일은 오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인간의 1%밖에 도달하지 않는 136의 IQ를 지금 인공지능이 가진 거잖아요. 특이점이 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다시 PPT를 다시 보고 내가 조금 더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너무나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 보통 8시쯤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7시쯤 되니까 눈이 저절로 떠져서 일어나자마자 보통 전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 걷고 약간 요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곧장 이 방으로 달려와서 컴퓨터를 켜고 이 PPT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 더 잘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더 꼬시고 싶다. 여러분들 어린이 철학 같이 합시다. 그리고 막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그냥 밑으로 던졌대요. 이런 거.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를 너무나 교란시키고 마음대로 해서 지질 뭐 이런 거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지질 뭐라고 하죠.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야 지금을 무슨 고생대 중생대 막 이러고 이러는데 지금은 인류세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 땅 속에 화석으로 있는 어떤 그런 주로 많이 그 당시의 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런 거 화석으로 많이 보이는 것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떤 지질 연대를 추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땅 밑에는 인간이 만든 쓰레기, 핵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류세라고 할 만큼 어떤 연대의 인류세라고 하는 것들을, 어, 띄워야 할 만큼, 물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막 우리가 어떤 지구 생태계를 함부로 쓰는, 그래서 파괴하는 그런 뭐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이 사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인간의 과학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지금 막 질주하는데 아무래도 요거 무섭다. 요거 좀 어떤 리버럴 아트라고 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학이니 문학이니 이런 그런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를 밑에서 받쳐줘야지만 제대로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애플의 전 기술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양도하겠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어떤 인류의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던 이 잡스는 그런 어떤 성찰적 질문, 인문학적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궁금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파들은 제가 15년 전인가 그때 강의했던 그 PPT에 있던 사파들이에요. 15년 전, 10년 전. 그래서 그때 PPT를 찾아보면서 이것들을 쭉 보면서 과연 우리의 교육은 지금 이런 어떤 양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좋아졌지? 라고 하는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 7시 8시 되기 전에 7시 40분까지 이 슬라이드를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덧붙이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너무 잘 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철학자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요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부탁을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냥 부탁이고 하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뭔 말이야 싶은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간략하게 서슴없이 질문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검은 네모에 굉장히 약합니다. 비디오 다 끄고 계신 얼굴이 안 보이는 거기 너무 약해서 되도록 화면 켜고 제게 얼굴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자, 부탁인데, 요 두 개 중에서 박종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간곡한 부탁일까요? 얼굴 보여주기.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까만 네모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켜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 이제 금방, 음, 비디오 켜신 김혜경 선생님, 혹시 요시 산오름이라는 요시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산오름, 네. 황인숙. 친구와 북한산 자락을 오른다. 나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고 친구는 느릿느릿. 그의 기척이 이내 아득하다.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기를 몇 번. 기어이 친구가 화를 낸다. 산을 왔으면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풀도 보고 구름도 보면서 걷는 법이지. 걸어 치우려 드느냐고. 아하, 친구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걸으려는데 어느새 휙휙 산을 오르게 되는 나다. 땀을 뚝뚝 흘리며 바위에 앉아 내려다보면 멀리서 친구가 느릿느릿 올라온다. 나무도 데리고 돌도 데리고 풀도 데리고 구름도 데리고. 원수영 선생님, 네, 요시 김혜경 선생님이 읽으시는 낭독을 들으면서 계속 웃으셨어요. 아, 네. 원수영 선생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오름, 황인숙, 친구와 북한산 자락을 오른다. 나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고, 친구는 느릿느릿, 그의 기척이 이내 아득하다.
나는 친구에게 돌아가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기를 몇 번 기어이 친구가 화를 낸다. 산을 왔으면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풀도 보고 구름도 보면서 걷는 법이지 걸어 치우려 드느냐고. 아하, 친구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걸으려는데 어느새 휙휙 산을 오르게 되는 나다. 땀을 뚝뚝 흘리며 바위에 앉아 내려다보면 멀리서 친구가 느릿느릿 올라온다. 나무도 데리고 돌도 데리고 풀도 데리고 구름도 데리고.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이런 걸 해볼래요. 생각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입, 내용의 입부터. 자, 요 시에서 뭐가 읽혔어요? 뭐가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자, 박종현 선생님, 예. 뭐든지 좋아요. 여기 이 시에서 읽은 거, 다름. 뭐? 나와 친구가 다르다. 다름. 아, 나와 친구가 다르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나와 친구는 다르네. 그게 읽혔어요. 박정현 선생님은. 또 혹시 최영원 선생님 켜고 계시네. 최영원 네. 선생님은 뭐가 읽혔어요? 발견? 발견? 어, 친구를 보니까 어, 저렇게 산에 오르는 방법도 있구나. 아, 아, 박정현 선생님하고 비슷한 맥락이네. 어, 그러네요.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차이를, 그쵸? 최영원 선생님은, 다르게 저렇게 올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게 보인다 하셨어요. 또 혹시, 한득재 선생님, 네, 지금 여기 비디오 멤버 중에서 가장 늦게 비디오를 켜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뭐가 읽혔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돌아가 걸음을 재촉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이런. 친구에게 돌아가 걸음을 재촉하는 그 마음이 뭘까? 네. 라고 한득재 선생님은 이 내용을 보고 세 번째 입 질문이 떠오르셨어요. 그러네요. 질문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머리는 생각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어,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예, 괜찮아요. 자, 또, 권태임 선생님은, 자, 혹시 요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 혹시 든 거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어, 마음속에. 네. 네. 둘이 산을 오르는 취향이 다르구나. 어, 그래서, 음, 뭐, 다를 수도 있지. 근데 같이 가네. 다르네? 다를 다른데 수도 같이 있지. 가네. 다를 수도 있지. 그래도 같이 가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도사님 같으십니다. 네네. 또 혹시 다른 분? 어디 보자. 어, 아, 김미자 선생님은 혹시 어떤 느낌, 어떤 생각? 같이 가지. 같이 가지. 아, 같이 가지. 그 이야기를, 같이 가지. 그 이야기를 앞에서 막 간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빨리 가는 친구한테. 빨리 가는 친구한테, 같이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질문 입으로 가볼까요? 아까, 아, 아까 득재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제가 타가 늦어서 앞에 건 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돌아가서, 굳이 돌아가서 걸음을 재촉하는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요게 득재 선생님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요거 말고, 난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용 얘기하는 거 듣고, 뭐 생각한 거 들으니까, 나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고 혹시 질문거리가 생기면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좋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여기서 나는 황인숙인데, 친구 이름은 뭘까? 분명히 애들 같으면 그런 질문 했을 거예요. 뭐, 하여튼, 농담이고요. 뭐든 좋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자, 왜 제목을 등산이라고 하지 않고 산 오름이라고 했을까? 왜 제목을, 제가 못 치는 거 아시겠죠? 제목을 했을까? 오케이. 그 다음, 그 또, 질문 근영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걸 이게, 읽으면서 이게 근영생 거예요? 예, 근영 선생님. 오케이. 카톡방 해주셨구나. 오케이. 그러면, 경인 선생님 거는, 예, 저는 보면서 어, 산에 왜 갔을까 둘이는 아, 취향이 너무 다른데 아, 그럼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산에 왜 갔을까라고 쓰는 것보다는 취향이 다른데 산에 왜 같이 갔을까? 그쵸? 음, 네. 이렇게 표현하면 선생님 질문이 조금 더 명료해지죠. 그렇죠? 오케이. 또, 천천히 올라가면서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 기다리면서 보는 게 좋을까? 아, 나가 좋을까? 기다리면서. 예. 이것도 괜찮은데? 기다리면서, 면서가 좋을까? 자, 한 분만, 질문 하나만 더 받읍시다, 혹시. 자,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랑 오랫동안 만난 분들도 괜찮습니다. 연구에 같이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될 이유를 얘기해봐. 어, 급하게 걷는 걸 왜 걸어 치운다고 표현했을까가 궁금합니다. 걷는 걸 왜 네. 했을까? 왜 걸어 치운다고 표현했을지가 왜 걸어 궁금합니다. 치운다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5분의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득재, 근영, 경희, 종현, 영민. 이 5분은 오늘 우리들의 이 산오름을 가지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수업에 굉장히 너무나 고마운 기여를 해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득재, 근영, 경희, 종현, 영민의 질문 중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야, 나 요 질문 굉장히 궁금하다. 요 질문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나 요 질문 되게 궁금해. 물론 자기 질문이어도 돼요. 자, 지금, 저에게 안 보이시는 수많은 까만 네모들 중에서도, 뭐, 잠깐 켜시고 얘기해도 좋지만, 어, 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비디오 켜신 분 중에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끼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다른 까만 네모 선생님들은 참관자라고 생각하고, 자, 이거 나 까먹었다. 득재 선생님 이게 뭐였지? 나는 친구에게 굳이 돌아가서 걸음을 재촉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난 요게 정말 궁금해. 어? 있는 대로 다 들어도 돼요. 난 이거 5개 다 궁금해. 그러면 다 들어도 좋아요. 하나, 두 분. 자, 왜 제목을 등산이라고 하지 않고 산오름이라고 했을까? 요것도 잘 나오지 않는 질문인데. 자, 나 요거 궁금해. 하나, 둘. 박근영 선생님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드네. 자, 그럼, 왜 같이 걷지도 않으면서 산에 같이 갔을까? 어,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그냥 이렇게 할래요. 많이. 또 많이가 나오면 어떡하지? 자, 천천히가 좋을까? 기다리면서가 좋을까? 이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여섯, 여섯. 그 다음, 4번 질문과 5번 질문은 굉장히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따로 해봤어요. 자, 급하게 걷는 게 이게 뭐였지? 갑자기 급하게 걷는 걸 왜? 어? 이게 뭐지, 영민 선생님? 시에서 그렇지. 걸어치우려 아, 드느냐고 아, 아. 물어서 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저 할머니 돼요, 금방. 네, 이해하세요? 급하게 걷는 걸 왜 걸어 치우려 든다고 했을까? 난 요게 궁금하다. 하나, 둘. 와, 둘, 셋, 넷, 넷. 저도 다섯. 자, 그러면 다섯 질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세 번째죠. 아니, 서로 다 다른데 왜 산에 왜 같이 갔을까? 자, 요게 우리들이 이제 함께 얘기할 대표 질문이에요. 자, 이제 요거는 경희쌤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뽑은 대표 질문이에요. 자, 대표 질문. 산에 왜 같이 갔을까? 다른데. 자, 혹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경희 선생님한테 원래 철탐공을 할 때는 경희 선생님한테 경희야 너는 이게 왜 궁금했니? 라고 이제 질문의 배경을 좀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희의 질문의 배경을 듣고 쟤는 저래서 저게 궁금한 거구나 라고 이 질문을 더 잘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간 관계상 막 가보겠습니다. 자, 왜 같이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데. 왜 같이 갔을까? 미자쌤, 왜 같이 갔을까요? 저기, 하셨는데. 어?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거? 먼저. 얘네 둘이는 앞집 뒷집 살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쉬워서 그냥 가는 거야. 앞집 뒷집 사니까 그냥 야, 가자! 그러면 가자! 그래서 그냥 편해서. 만나기 편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혹시. 근데 저는 좀 얄팍해요, 이유가. 원수영 선생님 좋아요. 저는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것 같은데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래. 모르고 갔다. 네. 이거 모르고 갔다. 이거 수영이 생각. 모르고 갔네. 이거 수영인데. 이거 그냥 나도 안 할래요. 저 안 쓸래요. 수영이 생각. 모르고 간 거다. 갔는데 그렇더라. 뭐, 그럴 수 있고. 가까이 산다. 또, 뭔가. 저는 선생님, 잠깐만요. 같은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소영 선생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같은 성향이라고요.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같은 성, 각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알기 때문에 똑같은 친구들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산을 오르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성향인 거죠. 네. 서로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 같이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런 성향이라서 했을 거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 무슨 이유였을까요? 네, 저는 윤정쌤? 네, 친구가 세 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싸웠어요. 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 두 친구를 굉장히 결이 다른 이 두 친구를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켜주려고 와. 일부러 계획적으로 산에 오르게 한 거죠. 아, 어떤 제3의 친구의 계획적 화해다. 화해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야, 이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게 뭘까? 그리고 그럼 그럴듯한 거 중에 그걸 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뭔가 조금 생각을 모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는 뭐 이걸 가지고 철탄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그냥 맛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진전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하고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이제 철탄공 사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맛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이 어딘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맛보기로 요 정도까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어땠어요? 정현쌤 어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진짜로? 예. 아, 네. 그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표정을 웃으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유진 선생님, 수영 선생님도 그렇고, 윤정 선생님도 그렇고, 윤정 선생님은 가만히 관망하다가 이렇게 참전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그럽니다. 아이들하고 철학 수업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관망합니다. 관망하고, 난 이런 거 안 해. 뭐, 이거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점점 고개가 앞으로 와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참전합니다. 이렇게 윤정 선생님처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윤정 선생님의 참전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작은 어떤 소박한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음, 자, 여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서 자,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요 말에는 철학,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호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요 말에서 가장 큰 개념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유리컵, 종이컵 할 때 컵이 가장 큰 집합인 것처럼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할 때도 공동체가 가장 큰 집합이에요. 가장 큰 의미의 테두리예요. 자,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신뢰합니다. 믿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서로 간에 공동체는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뭐, 가족 공동체든, 공동체든, 교실 공동체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 탐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탐구 공동체는 탐구하는 공동체예요. 탐구를 같이 하는 공동체예요. 탐구란 뭐냐면 어떤 탐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에 공동의 문제가 있어요. 탐구는 문제거리가 있을 때 하는 게 탐구잖아요. 공동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지?
어? 왜 서로 다른 성향, 다른데 왜 같이 등산을 가지? 우리가 공동으로 만든 우리의 공동의 문제예요. 공동의 문제, 공동의 탐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탐구해요. 대화와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뭐 실험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게 사고 실험이든 진짜 어떤 도구적 실험이든지 간에 뭐 그런 어떤 과학 실험이든지 간에 하여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탐구가 이루어져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뭔가 해결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요게 바로 탐구의 공동체예요. 탐구하는 공동체. 요게 탐구 공동체야. 그런데 탐구 공동체는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문제가 여러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공동의 문제라면 정치적 탐구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지. 만약에 어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공통의 문제가 어떤, 뭐랄까, 가족의 문제라면, 아, 그건 공동체 저쪽에 위에 잘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과학적 사실의 문제라면, 과학적 탐구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탐구 공동체는 수학적 탐구 공동체, 과학적 탐구 공동체, 뭐 이런 탐구 공동체가 아니라 철학적 탐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또 공동체인데 탐구하는 공동체고 무엇을 탐구하냐면 철학적인 공통의 문제를 탐구하려는 공동체가 철학적 탐구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철학적이라고 하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철학적인 문제는 삶에서의 문제예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도 난제, 어려운 문제. 내가 지금 나이가 더 이상 이제 학교 생활을 못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명퇴를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좀 더 하는 게 좋은가? 명퇴? 이거 제 삶의 난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가지고 탐구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거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함께 공유하는 삶의 난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풀고 싶어요. 그런데 삶의 난제는 지식 갖고 탐구가 되지 않아. 지식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과학적 탐구나 수학적 탐구, 뭐, 사회적 탐구,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막 골똘하게 대화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난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명퇴를 할까 말까를 어떤 바깥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나의 교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지향해야 할 바, 내가 앞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꿈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그런 어떤 질문과 답, 우리들이 공유하는 이런 본질적 의미와 가치와 지향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제 박상 선생님이 얘기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배려적인 그런 질문과 숙고와 성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삶이 주는 난제를 특히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런 지혜에 대한 탐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삶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즉, 더 나은 이해와 판단.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는 어제 박상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어, 뭐랄까, 음, 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불확정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해결은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이해와 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판단, 이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철학을 했다. 함께 철학을 했다. 그리고 이런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어제를 자꾸 제가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어제 박상욱 선생님이 이런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런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의 1000%, 10,000% 공감하고 동의해요. 만약에 삶의 난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삶에 대한 어떤 사랑,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존중이 없으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 별로 관심 안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 어떤 다른 존재들과 타자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이도 철학 탐구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배려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고의 절차,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경청이 없으면 저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있을 때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더 나은 이해와 판단을 얻으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목표는 끝이냐? 네,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철학적 성공 공동체는 더 나은 이해와 판단이 아이들이 세상과 타자와 나를 대하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형성해 줄 것이다. 키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과 태도가 아이들의 말과 행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수많은 어떤 교육 그런 것들, 논문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과 행위, 좋은 말과 좋은 행위들이 아이들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 존재, 어떤 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 아이들한테 뭐 좋은 논리를 가르치는 거? 뭐 어떤 좋은 사고를 하게 하는 거? 아이들이 판단을 잘하게 하는 거?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까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더 나은 이해와 판단,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질문과 숙고와 성찰력을 키우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결국은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네네네. 서슴없이. 네네. 저 어제부터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 네. 이 더 나은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아, 잘 못해요. 네네. 아,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이 더, 야, 어, 이게 더 좋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선함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더 나은 관점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이 질문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딱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들어봅시다. 그리고 더 들어보고 더 들어보시면 좀 해결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나 좋은 질문. 제가 꼭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더 나은, 뭐 핵심이에요. 탐구 공동체에서. 자, 그럼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렇다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어느 날 공동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공동의 질문이네? 지금 박종현 선생님이 하신, 야, 더 나으니 뭐지? 더 나은 생각이라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이 생겼어. 그럼, 야, 모여봐. 그러면 탐구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쵸? 함께. 그런데 그게 과학적이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니까 충분히 철학적일 수 있죠. 도대체 어떤 사고가 좀 더 나은 사고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머, 종현아, 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종현이가 또 막 뭐라고. 대개 질문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의 생각도 가지고 좀 있어요. 종현아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종현이가 그러겠죠. 선생님이 몰라서 물어봤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미안하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공통의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더 나은 조금은 여러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조금 더 가능한, 우리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자, 아, 김인주 선생님, 네, 한번 요거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 삶의 중요한 문제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마음껏 질문하고 숙고 성찰하면서 좀 더 나은 의미와 가치와 지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구성해 나가는 공동체. 참 멋있는 말들은 다 갖다 붙였죠. 뭐, 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말들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삶의 중요한 문제나 개념, 이 철학적 음, 문제나 철학적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철학의 대상은 삶이에요. 인간이고, 뭐, 삶 속에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간, 타자, 뭐, 세상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죠.
마음껏 질문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면서 이 철학적 사유예요. 철학적 대상이고 철학적 사유고 그리고 철학적 사유가 얻고자 하는 건 좀 더 나은 의미와 가치와 지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고 이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함께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거. 이런 공동체가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아직도 아삼삼하실 텐데, 자,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요런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 내가 이런 것도 요거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욕심을 부린 건데,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는 나와 타자와 세상과 삶에 대한 일종의 텍스트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 사랑, 관심, 어떤, 영어로 케어라고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영어로 하기가 그래서 그냥 관심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을 잘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 케어, 그다음에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인터레스트가 인터, 가운데에 있다. 그다음에 에세라고 하는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 사이에 있는 것.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와 타자와 세상과 삶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복도에서 막 뛰는 애를 탁 잡았더니 뛰면 안 되지 그랬더니 선생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 삶이에요. 그냥 저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러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 교직에 있을 때 복도에서 막 뛰는 애를 잡았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팽개치지 않게 타자도 팽개치지 않게 자기의 삶을 함부로 팽개치지 않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고 또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하다 보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다차원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물론 존중과 경청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항상, 이런 것들이 내가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지, 라고 하는 걸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철학 탐구 공동체를 아이들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음, 요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철학적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저희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철학적 탐구 공동체 그러면 무슨 방법론, 거꾸로 수업이나 뭐 무슨 어떤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교육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해 내기 위한 일종의 어떤 교육적 전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 철학 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래서 단순한 그냥 어떤 그런 방법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교육 이론, 교육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쓴 철학 수업 레시피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차적 사고력 교육이라고 하는 그 매튜 린맨의 거의 고전에 가까운 이론서인데 요 고차적 사고력 교육 여기에도 보시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교육적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적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의 연수에서 다 같이 함께 정했고, 그 다음에 김혜숙이 조금 더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단 환경이 내가 애들하고 교실에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해봐야지라고 하면 일단 마음껏 질문하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야 이런 거 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선생님이 건방지다고 하지 않을까? 야 이게 무슨 엉뚱한 질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타박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껏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내용적으로는 조금은 더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성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라는 거. 그러면 요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 보다 본질적인 의미라는 건 또 뭘까? 이런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시작은 참여자들의 삶과 닿은 진정성 있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요 방법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니네들은 아까 그 텍스트에서 뭐가 궁금하니? 라고 질문해서 아이들이 만든 질문으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과 닿아 있는 진정성 있는 애들이 진짜로 궁금한 질문. 이런 걸로 시작하고요. 과정은 아까 여러 번 얘기한 다차원적 어떤 숙고와 성찰의 대화와 토론으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렇게 이런 것을 어떤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게 다 돼야지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시작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이거는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거고요. 교사가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서 처음부터 서툴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처음 하면 부딪힙니다. 예, 애들도 좀 낯설어 하거든요. 왜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걸 질문하지? 왜 우리들 보고 아무거나 질문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지? 왜 우리들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지? 선생님이 정답을 안 주고 부딪히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망망대해의 그 배 있죠? 약간 뒤뚱뒤뚱거리는 배처럼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매력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기본 절차, 뭐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뭐 학문적 전제를 가지고 있던 외향으로 보이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교실에 가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한대. 그래서 가서 보면 그냥 이거 해요. 텍스트를 읽어요. 아까 우리가 시를 읽은 것처럼.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해요. 그 질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잠깐 한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각자 정리하는 표현하기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요 네 가지의 단계예요. 물론 중간에 심화 단계 넣을 수도 있고 막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텍스트 읽기부터.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의 교재, 텍스트는 일단 특징이
그 교재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아니네? 아니, 왜 둘이 성향이 다른데,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늦게 가는데, 왜 굳이 같이 등산을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아까. 그런 시, 산오름 같은 시는. 이렇게 해서, 교사가 텍스트를 선택할 때는, 요 텍스트는 그게 철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철학 소설이든, 아니면 그냥 기존의 소설이나 동화든, 요즘에는 백설공주 가지고도 해요, 선생님들이. 동화든, 시든,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림책 갖고 철탐공 하는 겁니다. 그림책을 하던, 저는 그림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림으로 하던, 아니면 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시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텍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무궁무진해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읽기에 낯설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생각나무 만들기 활동이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생각나무 만들기 활동을 잠깐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보게 하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 맨 처음 진입할 때, 우리 교실에 맨 처음 들여올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게 애들이 그냥 딱 교재만 봐도 생각을 끄집어내고 질문을 하고 막 이러면 생각나무 활동 같은 건 이제 버려야 할 사다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아까처럼 그냥 쭉 어떤 정서적으로, 총체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좀 분석해가면서 좀 깊이, 지은이의 심정이나, 뭐 이런 것들, 사건의 앞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읽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어 수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업,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의 텍스트 읽기의 중심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뭔가 흔드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을 자극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정서를 움직여서 질문을 만들게 하고, 요게 어떤 핵심이고, 이 읽기나 깊이 읽기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질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 질문을 가지고 해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인 질문을 만들게 하고 그 개인 질문을 가지고 특히 더 궁금한 거 대표 질문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교사가 아이들과 요즘에 철학적 탐구를 하고 싶은 주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실에서. 험한 말들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험한 말은 나쁜 거야, 험한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애들과 그것에 대해서 애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의 대안을, 그리고 애들의 원인을 찾게 하고 싶었어요. 애들이 그 문제를 갖고 지네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재를 선택해요. 제가 그때 선택했던 교재가 햇님과 북풍인가 하는 교재를 가지고 애들하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질문도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사실 요즘에 너희들이 이래서 되게 고민이 돼. 너희들이 요즘에 너무 서로에게 험한 말을 많이 해. 거칠어졌어.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너희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내가 이 교재를 갖고 왔어. 내가 요 교재를 가지고 니네들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서로 욕을 하고 싶어질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 니네들과 얘기하고 싶어라고 해서 교사가 질문을 만들어도 좋은데 뭐 요거는 이제 어쩌다가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간곡하게 아이들하고 뭔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려주거나 애들한테 지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도대체 애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사 질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거의 다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거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대화와 토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사실은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조금 맛본 선생님들한테는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영어라서 죄송해요. 이제 요런 대화와 토론을 이끄는 5가지의 교사의 역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 토론 수업 레시피나 철학 수업 레시피에는 보면 다 한국말로 다 제가 조금 재정비해서 또 설명까지 해놨지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교사의 역할로서, 대화 토론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로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파실리테이터는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 도와줘야 돼요. 이것도 다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생각 톱니, 사고 기술, 발문 기술, 이런 거. 자, 그 다음, 발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아우, 저런 짓궂은 놈, 저거 장난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때에도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에서는 도대체 저놈의 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지? 저놈은 지금 저 얘기를 엉뚱해 보이는 저 얘기를 지금의 맥락에서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교사가 그 의미를 찾아주고, 너 지금 이런 생각에서 네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발견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못했던 제 생각을 선생님이 찾아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저 그래서 그 질문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 막 자존감 올라가죠. 막.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으면서 아이들의 말이나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거. 너 그거 우리들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좀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철학적 측면을 찾아봐 주는 거예요. 저런 건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라고 해서, 너는 조금 되게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금은 근원적인 네가 지금 어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오가나이저라고 하는 것은 애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좀 연결해 줘야지. 너랑 너랑은 공통점이 있네. 좀 다른데. 근영이의 얘기는 경이의 얘기에 포함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얘기를 오가나이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나가니까. 이 오가나이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저희 연구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더 자세히 뭐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 자세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캐폴더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직해주고 구조를 칠판에다가 뭐 다이어그램으로도 만들어주고 뭐 집합이 다이어그램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주고 표로도 만들어주고 하고 구조를 보여주면 교사의 입장에서 야 이제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스캐폴더로서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교사로서의 나의 어떤 역할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생각을 그 다음 답으로 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뭔가 조금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걸로 갈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니터는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된 오류나 그다음에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든지, 예, 자기의 근거가 잘못된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성향이나 잘못된 오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교사가 조심스럽게 모니터해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나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쪽으로 가니까. 아까 박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고. 아마 그것만 갖고도 뭐 몇 시간에 어떤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모아지고 나면 정리가 되면 이제 어 어떤 아까 표현하기 전에 뭔가 질문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들을 여기 말은 빠졌는데 말로 정리된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연극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그림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나 글로 오늘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답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대화와 토론만 하고 탁 끝나면, 함께 얘기하다가 탁 끝나면 애들한테 이렇게 마무리돼서 아이들에게 내면화돼서 나의 생각 안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와 토론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물론 그러지 않아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오늘 한 토론이나 어떤 대화가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요런 시간 이렇게 절차를 가집니다. 그럼 요런 텍스트 읽기와 질문 만들기와 대화 토론과 표현하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당연히 어저께도 잠깐 말씀하신 다차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사고예요. 사고가 트락트 탐구 공동체를 앞으로 굴러가게 해요. 사고를. 교사가 파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게 어떤 생각을 촉진한다는 뜻인 거죠. 이런 걸 보고 다차원적 사고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학 수업 레시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사서 공부하시거나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연구의 선생님들한테는 다 익숙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되고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력은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것. 요런 사고라고 하는 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머릿속에서 어떤 톱니가 돌게, 어떤 생각이 돌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다차원적 사고를 조금 구체화시킨, 가시화시킨 어떤 아이디어가 사고기술 생각톱니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23가지 하도 때때로 바뀌어갖고 지금 23가지 맞죠? 23가지의 생각톱니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때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줘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메타인지를 키우는 생각놀이 레시피라고 하는 책에다가 저희 연구에 한 1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랑 거의 2년 가까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애들하고 해보면서 이걸 가지고 놀이도 만들어 보고 해서 만든 책이 메타인지를 키우는 생각놀이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마무리네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내가 한번 애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일단 교사의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면 철학함이라는 것이 되게 더 나은 사람과 세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애들하고 뭐하러 굳이 뭐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하고 철학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 믿음이 없이 아이들하고 철학 탐구를 하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야지.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지. 그 다음에 함께 철학하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했을 때 훨씬 내가 더 나은 답을 구할 수 있어. 함께 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어도 그런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래서 대화와 토론에 대한 믿음, 존중과 협력의 필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도 오류가 가능한 인간이고 오류 가능성, 열린 사고, 자기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함께 철학함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철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부터 먼저 하고 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하는 존재로서의 나와 아이들에 대한 믿음. 어저께 박상 선생님이 누차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의 존재로서, 철학하는 존재로서 아이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음을 교사로서 믿지 않으면 무슨 애들 얘기가 궁금하겠어요. 애들 얘기가 안 궁금해요. 근데 뭐 애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는 거 얘기해 주면 되지. 그리고 애들도 다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다 자기가 아는 답, 자기 정답 얘기해 줄 거면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저는, 나도 아이들도 철학할 권리가 있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는 다 알지 못해. 다 알 수 없어. 부족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오류가 가능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따면서 딴 지식? 그것도 오류가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쳐들어올 때 저런 건방진 놈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나의 지식에 저항을 하지? 뭐 때문이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거 어제 박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오려고 이끌지 않으려는 교사의 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뭔지를 알아. 애들은 내가 아는 이곳으로 와야 돼. 애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적어도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애들하고 해야지라고 한 그 한 시간은 적어도 애들은 이 질문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애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 라고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들한테서 원인을 찾고 애들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교사의 태도. 애들이 나의 기분과 맞지 않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말과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도 애들한테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니?라고 그 행위의 이유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저는 그거는 그 아이들에 대한 존중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어서 내가 애들을 존중하면 애들도 저를 천천히 존중하더라고요. 신뢰하고.
아마 그런 거를 25년간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또 대학 강의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제가 어떤 어, 그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제 나름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이 67살, 내일 모레 70인데도 이 한밤중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원리 철학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이끌 뿐이지 내가 내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애들보다 더 많이 알아라고 해서 앞서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걸 주의하는 거. 특히 대한민국 교사들은 정말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아이들을 못 믿거든요. 뭐못 믿는 짓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사로서 알아야 될 지식도 이렇게 있고, 또 교사로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질문 기술들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면 자연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공부하고 싶어져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공부하고 싶어져요.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야 이거 매력적인데 좋은데라고 싶으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우리 집에도 쳐들어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거실에도 쳐들어와 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앉아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막 부대찌개 끓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줌에서 전국적으로도 줌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저희 연구회에 줌 스터디가 네다섯 개는 됩니다. 자기 그 하고 싶은 분야별로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줌으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년에 서너 번은 대면으로 모여서 연구회 전체가 연수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철학 카페나 이런 아이들을 철학 그 토론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3월 4일 날 첫 방송을 한다는데 어린이 철학자라고 하는 EBS에서 하는 그런 프로를 저희 여기 지금 연구회 팀들이 자문을 해서 지금 3월 4일부터 EBS에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어린이 철학자라고 하는 이 방송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어린이 철학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회도 거의 주축 멤버시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 어린이 철학교육센터도 대부분 여기 선생님들이 다 주축이 돼서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책도 쓰고, 책도 막 쓰고, 번역도 같이 해서 내고, 어떤 책이 번역되면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맨날 하는 거죠. 이 머릿속으로, 이 조그만한 머릿속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다 하면, 그러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속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막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막 코 파고 딴짓하고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아마 박선영 선생님 1학년 저학년 하시니까 저학년 애들하고 지금 철탐구 하려고 애쓰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박선영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합니다. 해봅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상관 안 합니다. No matter. No matter. 왜냐면 어린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적 탐구공동체가 좋다는 걸 알아. 아, 괜찮아. 아, 절대 이것만이 아이들을 좋은 교육으로 이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엔 두드러지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에서도 미래의 교육으로 이제 장려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철학한다는 이 낯설고도 멋진 시도. 그래서 삐그덕거립니다. 뭐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계속 삐그덕거리지만 이 낯설고도 멋진 시도와 실패와 성취의 여정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망망대해에 쓰러져가는 배예요. 뭐 노이라타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망망대해에서 부서져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걸 인류라고. 근데 저는 뭐 그럴지언정 아모르 파티 누구의 말이죠? 니체의 말이에요. 야! 쓰러져가는 게 인류야? 아, 좋아. 야, 어려운 게 철탄공이야? 그거 잘 안 돼? 좋아. 아모르 파티.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껴안아 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사페레 아우데. 칸트의 말입니다. 그까짓 거 뭐 사페레 감히 한번 알아보지 뭐. 해보지 뭐.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아, 정리.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질문.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 잠깐만요. 여러분을 다시 저한테로 제 주 컴퓨터 모니터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서 자, 아까 박종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에 대한 하나의 답은 애들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게. 기준이 없는 사고랑 기준이 있는 사고 중에서 기준이 있는 사고가 더 나은 사고고 그런 사고가 비판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진 기준으로 안 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그게 더 나은 사고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창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나의 이득만 생각하고 나의 입장만 생각해.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더 나은 사고죠. 그런 것들을 배려적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박종현 선생님의 더 나은 사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답은 애들이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배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애들은 더 나은 사고를 해. 근데, 그것도 좀 그래. 좀 뭔가 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거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구회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자. 아니면, 뭐, 설악성 레시피 책에 있어. 그거 사서 읽어봐도 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계략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을 맛만 보여드리고 꼬시는 중이기 때문에 꼬시는데 다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 해서만. 또, 자, 질문. 뭐 질문이 없으시면 하고 싶은 말도 좋아요. 자, 뭐든지 좋습니다. 아까 생각나무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한 2시간가량 했는데 하면서, 인상적인 내용의 입, 그 다음에 생각든 느낌, 그 다음에 뭐 든 생각, 뭐 질문. 그 생각나무 3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오늘 지금 한 PPT는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저희 요거 주관하는 선생님께 PDF 파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만, 원하는 분에게만. 왜냐면 저는 다 퍼줘요. 선생님들한테 다 퍼줘. 근데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너무 퍼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퍼주기 싫은 거. 그래서 달라는 분에게만. 혹시 야,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책이 궁금하다. 나 이런 책 궁금해 하시는 분은 제가 책 선물도 해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책 선물이 너무 좋아요. 그 책을 자기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선물 받으면 더 열심히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그 양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나한테 이렇게 킥킥거리면서 설명을 열심히 한 내가 선물한 거라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아는 분들은 저한테 책 선물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그쵸? 다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저는 책 선물 드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많이 아파서 여행을 못하고 바깥을 잘 못 나가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받는 거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쓰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책 선물하는 게 저의 큰 낙입니다. 요즘에는 책 선물도 너무 간단해. 카카오톡으로도 다 선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케이. 이제 다른 분 이야기. 자, 저 김혜수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저 뒤에 아이고 아직도 다들 그냥 깜장색 내모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비디오 켜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자, 저한테 자, 열심히 캑캑거려준 저에게 저는 그걸 보고 수업료라고 얘기해요. 자, 수업료를 좀 내보시죠. 박수 치지 말고 수는 영양가가 없어. 자,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아까 생각나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 생각한 거 혹은 질문. 한드 저는 어제 잘 모른 채로 조금 수업을 듣다가 그 배려적 사고하는 부분이 이제 왜 나올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어제는 조금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 들으면서 해소가 된 점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생각 톱니 그 말씀하신 부분, 네, 그 이렇게 나열된 단어들이 제가 국어 교사여서 실은 저도 이렇게 읽기라든가 하는 그런 사고 기술로서 요런 개념, 저 기준은 개념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책을 꼭 한번 봐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요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교사 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태도 버리자는 말이 너무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제 교사로서 마인드셋 너무 딱 박혀서 요 간결한 말로 이렇게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고, 요즘 그 윤석열 탄핵 사태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 끌어오르는 말들을 이렇게 내뱉는 친구들을 볼 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용기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말은 말하면 싸울 것 같거나 뭔가 이렇게 제가 걔를 설득하려고 될 것 같아서인데 이제 한 번도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제가 걔네들의 사고가 있는 지점으로 가보려고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지점이 상기가 돼서 그 말을 했던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 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탁 튀어나오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졸업은 했지만 그 아이는 왜 그런 사고를 갖게 되었을까 하고 그 질문하는 마음이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몇 분 얘기만, 시간이 이제 1분 넘었지만 몇 분 얘기는 꼭 듣고 싶어서. 왜냐면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연구회 선생님들이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여기 그 계속해서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비디오 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간단하게라도 소감이나 뭐 느낌 이런 거 간단하게도 듣고 싶어요. 원수영 선생님 1번, 장소영 선생님 두 번째. 지금 선생님들 지금 괜히 켰어 그러시는 건 아니죠? 유진 선생님 세 번째, 박종현 선생님 네 번째. 점점 많아지시는데? 김혜경 선생님 다섯 번째.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약속된 시간 됐으니까 나는 다음 일정 있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예, 오랜 시간 일단 인사 경청해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지금 AS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은 또 같이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자, 원수영 선생님부터 간단하게라도 궁금해요. 선생님 생각이. 네, 너무 멋진 말씀들, 특히 교사 태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실 네. 때 굉장히 좀 감동이었다? 어, 예, 그래요. 그런 느낌 들었고요. 네, 음. 김혜숙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화끈하십니다. 지금 나이도 밝혀주시고 전화번호도 밝혀주시고 굉장히 화끈한 분이셨구나.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또 봬요. 네, 어디에서든 또 봬요. 네. 네, 네, 응원할게요. 그 다음 장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진짜. 정말 철학에 대한 사랑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르치시겠구나. 그리고 저희도 지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는 맞아요.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다들 정말,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저녁 한 끼 먹고 싶습니다, 진짜. 네, 네, 네. 곧 방문하겠습니다. 아,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저는 하브루타 교육자인데, 네네. 저희와 그 스텝들이 비슷한데,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 질문을 만약에 아이들이 한다면, 그럼 질문을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어저께 박사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것만 이렇게 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그런 사고 기술도 그냥 따로 떼어서 훈련하거나 뭐 논리도 따로 떼어서 훈련하거나 질문도 따로 떼어서 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똑똑해지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토론이나 대화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하는 대화의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아이들이 못 길러요. 그래서 저희 철학적 탐구 공동체에서는 일단 어렵더라도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애들이 좀 질문을 못하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토론을 막상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약간 그 토론을 애들한테 그러니까 질문 톱니를 아이들이 막 돌리게 해주는 그런 어떤 놀이나 활동을 하기는 해도 그걸 막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그다음 네, 박유진 선생님이셨나? 네, 유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김혜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 아이들의 질문을 했을 때, 너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구나라고 보면서 그렇게 찝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정말 나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청을 했을까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피드백이 저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예. 저한테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자, 종현쌤, 마지막. 예. 저는 어제부터 이 세상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이 철학 탐구 공동체가 하는 것이 정답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사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그게 정말 맞을까? 아이들에게 행복이 아이들이 정답 없음에 더 괴로워하지는 않을까라는 오, 고민. 오, 오. 그래서 과연 그리고 이 고민했다가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요새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또 그걸 가져온다 하면 다시 또 선생 입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네, 네. 이게 조금 이런 이 정답 없음에 대한 이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예, 지금 선생님도 다 끄덕끄덕거리시잖아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정답, right answer가 없다고 하는 거지, 답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답들이 가능해. 다양한 가설과 대안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가능한 것, 조금 더 적절한 거, 합당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더 나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나은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고 해결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답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정답이 없으니까 상대주의에 빠지는 건가? 상대주의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하는 사람, 철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은. 철학적 탐구 공동체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the better, 더 나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은 사고이고 더 나은 정답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게 이제 철학에서의 인식론적 어떤 공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교사가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생각의 기준을 애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거예요.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한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도 늘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허망해.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비빌 언덕을 같이 어떻게든지 찾아야 돼. 그 찾는 게 소중해. 그게 바로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어른들이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은 이미 내 교실에 오기 전에 이미 다 다쳐서 오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조금 안을 수 있는 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끈질기게 계속 fail, 실패하면서도 교사가 아이들을 놓지 않고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더 나은을 찾기 위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와서 박근영 선생님 맨날 와서 요즘에 애들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박근영 선생님 얘기하니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치열하게 정말 대충 안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박근영 선생님을 예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와서 공부하고 같이 해보고 또 다른 답을 우리가 찾고, 답이 없으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글쎄요,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찾아가야죠, 우리가.
저도 계속 헤매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같이, 여러분과 같이. 제가 처음에 어린이 철학을 하던 40년 전이랑 지금 다른 건 같이 이렇게 헤맬 수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점은. 그리고 혹시 오늘, 내일, 모레 요 연수 이후로 조금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문우 선생님, 새 학교에 전입하게 되었는데 학급 학생들과 5시간 동아리 활동을 정해서 동아리명을 제출하래요. 뭐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선생님 이번 연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켜지 않은 거 미안할 정도로 김ек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철탐공 교사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황인숙 씨 탄오름 함께 나누실 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영 선생님. 권태임 선생님. 이 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하고 성장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성장은 있다는 권태임 선생님도 거의 지금 20년 넘게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서영 선생님, 정답보다 해답, 정합성보다 합당성. 그렇지. 합리성보다 합당성. 요거 중요한 캐치이십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